네, 안녕하세요. 국강의 고전문학 한시 15번째 인물 정약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 정약용이 쓴 한시는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강, 세 강의를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5, 16, 17 이렇게 정약용의 한시를 볼 겁니다. 자, 우리 정약용 어떤 사람입니까? 네, 실학자죠. 조선 실학자의 대표 주자죠. 특히 중농주의 학파인데요. 중농주의라는 건 농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례교의 농가탄 이야기하면서 어, 정약용하고는 좀 달리 되게 사실적으로 농사꾼들의 힘든 모습, 농부들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약용도 이 농민들이나 또는 평민들, 하층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유하고 풍자하고 이런 시들이 많고요. 농사 일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그리는 거죠. 왜? 중농주의니까 농사를 중요하다. 농사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해야 되니까 농사는 좋은 거다라고 좀 미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시는요. 자, 고시8입니다. 고시8. 욕하는 걸로 들리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욕하는 걸로 들리는 사람 없겠죠? 자, 고시 8번째 작품이라는 겁니다. 음, 즉 연작시다. 그쵸? 그 다음에 고시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고시는요, 음, 시의 형식, 갈래, 한시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시의 형식은요, 당나라 이전 시대와 당나라 이후 시기로 나뉘는데요. 당나라 이후 시기의 시들 형식이요. 뭐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배율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이전 시대를 고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정약용이 당나라 이전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당나라 이전의 그 고시의 형식을 들어서 형식을 가지고 글을 쓴 거죠. 그럼 고시인데 제목도 없어요. 다른 애들은 제목이 있는데 제목도 없어요. 뭐 한시라고 다 제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 정약용의 고시를 모아놨는데 그 8번째 작품이다 이렇게 그냥 번호를 매긴 거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해석해 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읽으려고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만 밑에 줄이 더 있습니다. 고시 8번째.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자, 여기서 제비가 한 마리 날아옵니다. 그쵸? 응.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와요. 제비는 누굽니까? 누군지 맨 처음에 알 수 없겠지만 밑에서 보면은 뭐래요?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요즘 이야기인가요? 막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그래서 그런가요? 네. 왜 집이 없을까요? 제비는요. 음, 볼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느릅나무, 회나무는 무거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길들지 않니? 이거 누가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누가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화자의 질문이죠. 근데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자, 제비의 대답입니다.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고. 자, 황새 그럼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저 나쁜 건 무조건 세모. 뱀도 세모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비는 어때요? 누구입니까? 힘없는 사람이죠. 힘없는 백성들. 힘이 없어서 백성들이에요, 백성. 약자들이죠. 약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 구멍도 많고 살만한 데도 많은데 왜 너네는
집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울고만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황새와 뱀이 와서 쪼고 뒤진대요. 보통 황새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쵸?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쪼아 버린다고 하죠. 회나무 구멍은요 뱀이 와서 뒤진다고. 뱀은 뭐 애초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죠. 자, 그러니까 보면은요 제비를 누가 황새와 뱀이 뭐 하는 겁니까? 괴롭히는 거죠. 결국 그때 당시에 뭘 생각해 보면 황새나 뱀은 결국 무엇입니까? 뭐 탐관오리, 그쵸? 탐관오리 혹은 뭐 힘든 사람들, 어 그래서 사자성어 기억하시죠? 가렴 주고 가혹한 막 세금을 걷고 막 이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음, 이렇게 이 작품은요 화자와 대상 간의 문답 형식의 대화를 합니다. 그쵸? 대화를 가장하고 있죠. 그러면 제비를 뭐 하는 겁니까? 의인화한 거죠. 제비가 말하잖아요. 그쵸? 의인은 제비를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 재밌죠? 네, 이런 재밌는 한시도 이렇게 재밌습니다. 한시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한시 갈래 5원 고시 한 줄에 5글자씩 있고요. 물론 여기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쵸? 5글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고시라는 형식이지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성격은요 풍자적이고 우의적이에요. 우의적이 무슨 말입니까? 우의적. 어 우의적 하면 기억하셔야 되죠. 뭐 아이고, 자, 이솝, 우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죠. 아, 동물이 나와서 우화가 아닙니다. 우의적. 이건 이솝이라는 사람의 우화죠. 그쵸? 음. 우의적인 이야기예요. 우의적이다라는 것은 뭐 다른 걸로 비유하여 혹은 빗대어 표현하는 거. 이걸 우의적이라고 합니다. 그쵸? 여기서는 제비, 황새, 뱀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쵸? 비유해서 말한 거잖아요. 직접 야 백성이 우리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얘기했지만 정약용은 너무 직접적이지 않다. 정래교는 농민들의 뭐 힘듦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했지만 사실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학성이 더 높은 거죠. 왜요?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문학성에서 시에서는 좀 문학성이 약간은 결여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훨씬 더 문학적으로는 높은 차원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는요.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통이고요. 정서와 태도, 백성에 대한 연민이 보여집니다. 연민, 현실에 대한 비판 풍자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비를 의인화하여 의인화. 의인화 뭔지 알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우의적인 수법, 우의적 수법.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세태, 세상의 상태,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을 풍자. 풍자 뭐예요? 웃기게 만드는 거죠. 웃기게 만들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해악은 그냥 웃기게 만드는 거. 풍자는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비판하는 게 풍자입니다. 자, 화자와 제비의 대화체 형식. 한시에서도 이렇게 대화체 형식 약간 연극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성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작품, 정약용의 첫 번째 작품. 뭐 다른 여러 유명한 작품들 많이 있죠. 보리타작이라던가 다음 시간에 할 거요. 그렇죠? 유명한 작품들 많이 있지만 고시 8부터 시작했습니다. 잘하면은 4시간까지 강의 4개까지도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정약용에 대해서 정약용의 한시, 그 다음에 한시 몇 개만 더 끝나면 한시는 끝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시조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한시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